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경북청장님,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네, 부끄럽지 않습니다. 얼마 전 경북청에서 발표한 수사 결과는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변론 요지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할 거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PPT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국민의 시각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입니다. 늦은 시간, 늦은 작전 투입 등을 질책하고 신속히 수변으로 내려가 수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바둑판식 수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데 직무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월권은 맞지만 직무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무슨 궤변입니까? 답변 드릴까요? 말씀하십시오. 직권남용은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제가 그 성립을 법을 합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보십시오. 네, 그 네. 월권 때문에 한 청년이 수중수색하다가 물살에 휩쓸려 순직을 당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지시를 한 사람은 책임을 안 지고 그 하부 직원만 책임을 지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예, 그 사단장이 나가서 한 1년의 행위들은 그 행위가 그 부하 직원들로부터 의무 없는 일을 했다거나 수중수색으로 그럼 그 의무를 이행을 한 부하 직원들은 처벌을 받고 지시를 한 사단장은 책임이 없고 납득이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특검이 왜 필요한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행안부 장관님, PT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서천군 주택가 산사태 현장입니다. 이처럼 수일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심각합니다.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장관님, 지난 8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전 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로 공문을 발송했습니까? 네. 저희 의원실에서 그 지시 문건을 보내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냈습니다. 왜 자료를 왜 안 주시는 겁니까? 국가 기밀입니까? 아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이 누굽니까? 이 정부는 모든 게 다 기밀입니다. 담당 누군지 일어나 보세요. 아마 자연재난실일 텐데요. 오셨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셔서요. 오늘 자연재난실장은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 오후에라도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PT 조치하도록 넘겨주세요. 하겠습니다.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 딱 16글자입니다. 하나마나한 지시사항입니다. 폭염에는 폭염 대비를 철저히 할 것, 폭설에는 폭설 대비를 철저히 할 것. 앞으로도 이렇게 지시사항 내려갈 겁니까? 일단 지금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의원님?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대단히 포괄적일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출국하실 때도 출국 현장에서 저한테 각별히 당부 말씀을 하셨고요.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행안부 장관 중심으로 가용자원 총동원하라는 말씀, 그다음에 산사태라든가 수중사태라든가 침수사고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도 다 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시사항은 달랐습니다. 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난 2020년 태풍 마이삭을 대비해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위험지역의 선제적 통제, 필요시 공공시설 등 안전한 장소의 사전 대피, 해상의 선박 피해 방지를 위한 대피 및 산업 현장 강풍 사고 방지 철저, 소방관, 경찰관 등 재난 현장 대응 인력에 대한 안전 조치, 해안가 하변천 등이 아닌 안전한 장소에 머물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지시사항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난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분명히 하고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해야 행정기관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지시사항이 내려가는 겁니다. PT 넘겨주세요. 이 16자 지시사항 때문에 국민들의 반응이 난리 났습니다. 국가대표 감독 지시사항, 이번 월드컵 철저히 준비해 우승할 것,
비 오니까 장마 대비해라. 대통령 지시사항. 비 오니까 우산 들고 나가라. 아버지 지시사항. 얼마나 황당했으면 이런 패러디 글이 넘쳐나겠습니까? 지난 며칠간 수천 개에 넘는 기사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요. 무식, 무능, 무지의 표본. 우리나라는 2년 넘게 대통령 부재 중. 무정부니까 국민들 니들이 알아서 대비해라. 이렇게 언론에서 그리고 국민에서 질타가 이어지니까 추가적인 지시사항을 내렸습니다만 저는 이런 것이 굉장히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의원님. 정부가 네.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무능하니까 3년은 너무 길다라고 외친 조국 혁신당의 구호에 대해서 세종시에서 1등한 거 아십니까? 이번 총선에서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안 믿어요. 신뢰를 안 해요. 그게 던지는 메시지가 신호가 뭔지 명확히 정말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 PPT 보십시오. 많은 국민들이 패러디를 하고 있어서 저도 한번 패러디 해봤습니다. 발신, 대한민국 국민 수신, 윤석열 대통령. 제목, 대한민국 국민 지시사항 통보. 1. 대한민국 국민의 지시사항 관련입니다. 2.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하여 국민의 지시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즉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7월 11일 대한민국 국민 지시사항.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내려올 것. 이상입니다. 패러디입니다. 예,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국가라는 것은 그 계층이 있고 위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구체적 개별적 지시를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포괄적인 지시를 하고 그런 다음에 국무총리 그리고 재난본부장인 제가 개별적 구체적 지시를 하는 것이지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나하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겠습니까? 내려가는 공문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열렸었다.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있는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후속돼서 국무총리 그다음에 중대본부장의 지시가 차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네. 네.